자, 이제 매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를 할 때는 요 개발 도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물론 보기에도 매크로라는 것이 있지만 어, 매크로 말고 이제 이 개발 도구 안에 여기 삽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양식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액티브 컨트롤, 양식 컨트롤 등이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하려면 개발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개발 도구를 어디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위치를 좀 알려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옵션이라는 데로 들어가면 더보기에 보면 이제 옵션이 나와요. 옵션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걸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 개발 도구가 아마 체크 이렇게 해제돼 있을 거예요. 해제돼 있으면 안 나오겠죠. 파일 들어가서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이 개발 도구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세요. 개발 도구가 나올 겁니다. 자, 우선은 아무 데나 선택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매크로는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과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이제 매크로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다 클릭해 놓게 되면은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선택돼 있다 보니까 클릭을 하는 걸 빼뜨려요. 그래서 매크로를 시작할 때 제일 좋은 방법, 실수하지 않는 방법은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우선 매크로 첫 번째를 보니까요. 합계를 나타내주는 매크로, 자동 합계를 나타내주는 매크로가 돼 있고 sum이라는 함수를 쓰래요. 이 예산과 실적을 합계를 내라는 소리죠. 자, 아무데나 셀을 선택했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를 거예요. 자, 우선 매크로 기록을 하기 전에 매크로 이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릴게요. 이름 상주와 똑같아요. 첫 글자는 숫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첫 글자에 문자가 들어가면 되는데 뒤에 숫자가 오는 건 관계없어요. 또 하나,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띄어쓰기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은 자동합계라고 쓰겠습니다. 자동합계. 자, 바로가기 키가 있는데 우리가 컨트롤 C 하면 어떻게 되죠? 복사죠. 근데 매크로에 컨트롤 C를 쓰게 되면 매크로 바로가기 키가 기본 바로가기 키보다 앞섭니다. 더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매크로를 지정한 다음에 바로가기 키를 컨트롤 C를 넣어버리면 매크로가 실행되지 복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C를 집어넣으면 C를 집어넣으면 소문자로 나오죠. 근데 만약에 대문자를 쓰고 싶다. 즉 대문자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예요. Shift 누르고 C를 누르면 자동으로 Shift가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매크로 바로가기 키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됩니다. 자, 또 하나 매크로 저장 위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현재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개인용 통합문서라고 해서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개인용 매크로 통합문서, 새 통합문서, 현재 통합문서. 자, 요거는 이제 이론 부분에 나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 뭐 필기 시험을 보기 위한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동합계라는 이름을 설정했고요. 확인을 했어요. 자, 지금부터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이제 다 기록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올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클릭을 합니다. 수식 입력줄에 클릭했고요. 자, 넣은 다음에 쓸 거예요. 이 쓰는 것들이 다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다 잡고 괄호 닫고 입력 단추 클릭해서 결과 나왔고 채우기 핸들로 클릭 드래그로 해서 둘 다 결과를 내준 거죠. 이대로 끝내도 되고요. 영역이 잡히잖아요. 맨 마지막 걸 선택하고 끝내도 좋습니다. 매크로를 뭐 해야 돼요? 만들었으니까 기록 중지를 해야겠죠? 이렇게 기록 중지 매크로를 눌러서 이제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멈춘 거죠. 자, 두 번째 매크로는 뭔지 봤더니 백분율을 지정하는 매크로를 설정하래요. 여기죠? 자, 아무데나 선택해 놓고 다시 한번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매크로 이름은 백분율이에요.
100분의 1이라고 썼고요.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서식에 들어갈 영역을 잡고 홈에 들어가서 100분의 1을 선택할 겁니다. 소수점 자릿수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나요? 네, 소수점 자릿수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진 않네요. 영역을 잡아놓고 끝내기보다는 맨 마지막을 선택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클릭할 겁니다. 이 기록 중지를 안 하고서 막 작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저장이 돼 버리겠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진짜. 기록 중지를 작업이 끝났으면 서식이면 서식, 합계면 합계 끝났으면은 꼭 기록 중지를 눌러서 종료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결과, 자, 여기 부분을 다 잡아서 없애버릴게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돌려볼까요? 선택하고 홈에 가서 100분의 1이 아닌 일반으로 만들어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한번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볼게요. 그러면 뭔가 도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 도구에서 지금 위치가 어딘지 봤더니 F4에서 F5에다가 양식 컨트롤이라는 걸 이용해서 단추를 만들래요. 개발 도구에 삽입해서 양식 컨트롤의 첫 번째 게 단추예요. 클릭하고 그냥 클릭 들어가면 정확한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Alt를 누를 거예요. Alt는 이 셀에 정확하게 대충 클릭해도 정확한 이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맞춰줍니다. Alt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우스 먼저 놓고 Alt를 놨어요. 제일 먼저 할 게 이제 자동 합계를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를 겁니다. 매크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제 이 이름은 단추 1이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줘야겠죠. 여기선 자동 합계라고 입력을 하래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줬어요. 자,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합니다. 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 모양이 나오죠. 클릭하면 바로 합계가 딱 나와버리는 거. 이런 거를 매크로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는 F8에서 F9로 하래요. F8에서 F9에다가 똑같이 삽입의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쓰라고 합니다. 그냥 클릭 드래그 할 수 없죠. Alt 눌러서 클릭 드래그로 맞췄고 마우스 먼저 놓고 100분율 선택 Alt 놨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자, 이 단추 2도 영역을 잡아서 얘 이름은 100분율로 입력하라고 돼 있으니까 100분율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네. 바깥에 아무 데나 클릭하고 마우스로 얘를 누르는 순간 증감률이 100%, 100분율로 바뀌게 되겠죠? 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단추 하나를 클릭함으로 인해서 결과를 보게 하는 이런 걸 가리켜서 매크로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종료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거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배울 내용들이 있기를 바라는데 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가능하면 새로운 걸 좀 적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함수도 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함수들을 좀 봤으면 하는데 그래요. 매치 함수가 있으니까 매치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서 추즈 함수 좋습니다. 자, 기본 모의고사 4회를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바로 열리지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이거는 좀 삭제해 버리고요. 예. 모의고사의 기본 모의고사 4회 바로 열어볼까요? 열리나 안 열리나? 참 이렇게 하면 안 열리네요. 참 희한하네. 자, 엑셀을 열어놓고 할게요. 이게 이제 라이센스 정품 인증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파일에 어, 열기를 이용해서 엑셀을 켜놓고 열죠, 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열리니까. 네, 열렸네요. 자, 보죠. 내용 입력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음,
이거 외부 데이터 가져온 이것도 외부 데이터 가져오는 게 있네요. 기본 작업 3번. 시작 위치가 어딘지 봤더니 얘는 A3이네요. 뭐 복습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가라고 했었죠? 데이터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텍스트. 이거는 과목 코드네요. 가져오기 누르겠습니다. 탭으로 구분 기호는 탭으로 돼 있어요. 다음 누르고 탭으로 칸이 나와 있죠. 얘는 뭐 무엇은 가져오지 말라라는 말이 없어요. 다음 눌러서 뭐 열을 가져오지 않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침만 눌러서 A3부터 시작하게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를 만들어 줬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계산식을 보니까 if day 똑같아요. if day 똑같은 거라 뭐 그닥 도서 반납일을 한번 구하는 걸 해보게. 그래도 한번 해보죠. 도서 반납일을 구한다. 대출 일자가 있고 반납일이 있겠죠. 대출 일자가 15일 이후면은 대출 일자에 10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출 일자에 7을 더하는 걸 만들래요. 말이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메모장 열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대출 일자가 15일 이후면 대출 일자에 10을 더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대출 일자에 그렇지 않으면 대출 일자에 7일만 더하래요. 도서 반납일을 표시해라.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일자가 15일 이후면 대출일자에 11을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7일 더하여 나타내래요. if 함수와 day 함수를 썼습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if 함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day 함수 써야겠죠? day. 그리고 선택했고 괄호 닫았어요. 얘가 15일 이후라고 했어요. 그거나 같다 15 이후라면 콤마 대출일자에다가 이게 이제 테스트죠. 대출일자에다가 더하기 11을 더하래요. 콤마 그렇지 않으면요. 대출일자에다가 더하기 7일만 더하래요. 이런 함수예요. 입력 단추 클릭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15일 이후가 아니라 7일이죠. 7일만 더했더니 19일이 되고 이거는 7일만 더하니까 16일이 되고 이거는 15일 이후죠. 그러니까 11일 더하니까 27일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라 라는 거네요. 이렇게 해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다음 거 볼까요? 2번에 보니까 전년도 판매 금액과 금년도 판매 금액을 이용하래요. 매출 증가율을 계산하여 I3셀에다가 반올림해서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현을 하래요.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표현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판매 금액과 금년도 판매 금액을 이용해서 매출 증가액을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증가액을 퍼센트율로 나타내 주래요. 여기 그러니까 아예 서식이 나와 있어요. 늘나 되어 있고요. 매출 증가율 퍼센트 이렇게 얘를 구하는 방법은 요거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면 전년도 판매 금액 합계를 나누래요. 나누기 금년도 판매 금액 합계 여기다가 곱하기 별을 곱하기 100을 하래요. 이게 이제 매출 증가율이라고 돼 있네요. 한번 해보죠. 자,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 클릭하고 는한 다음에 전년도 판매 금액의 합계 다 잡아야 됩니다. 얘를 합계를 다 잡기 위해서 썸을 쓰라고 돼 있죠. 썸
얘를 다 잡고 괄호 닫았어요. 그리고 나누기 다시 썸 금년도 판매 금액으로 괄호 닫고 자 F4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최후엔으로 내릴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해라. 곱하기 100을 해라. 이거네요. 입력 단축 클릭? 예, 이게 다예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이야 나왔네요. 소수점이야 반올림에서 결과가 I3에 나왔는데 반올림에서 소수점이 한 자리까지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라운드 쓰는 거예요. 라운드 쓰게 돼 있어요. 라운드하고 뒤에다가 콤마. 자, 아까 했던 거 볼까요? 0이 한 개는 10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써요. 100의 자리는 0이 두 개예요.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1의 자리는요. 1의 자리는 0을 쓰는 거예요. 0. 1의 자리는 0을 쓰고 소수점 한 자리는 1을 쓰는 거예요. 소수점 두 자리는 2를 쓰고요. 괄호 닫고 입력 단추 누르면 소수점 한 자리, 즉 소수점 둘째 자리가 반올림 되면 소수점 둘째 자리를 반올림해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라라는 거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나왔는데 데이터베이스 함수 좀 살펴볼까요?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우선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 분류가 산악용인 제품 이 분류라는 필드 제목이 산악용인만 사실이에요. 산악용. 근데 분류가 바로 아동용이 바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를 별도로 놓고 산악용을 별도로 놔주고 이렇게 해서 조건을 따로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동용과 겹치잖아요.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해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 제품의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하여 내림에서 천 단위는 0이 3개 있죠. 그럼 뒤에 마이너스 3을 쓸 겁니다. 내림이란 뭐예요? 반올림을 해야 되는 것도 하지 마라 이거죠.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는 하고 D 에버러지 들어갑니다. 평균이니까. 데이터베이스니까 전체를 다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콤마. 내가 찾는 거는 판매 금액의 평균이죠. 판매 금액의 필드 제목 잡았고요. 콤마. 그 다음에 분류 산악용. 잡았습니다. 괄호 닫기.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라운드 다운. 내림이라는 소리니까요. 라운드 다운을 집어넣고 라운드 다운. 자, 맨 뒤에다 콤마 한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100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3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3을 쓰면요. 소수점 셋째 자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어려움 없죠? 자, 이제 4번 문제 보너스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보너스를 구하려는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한번 살펴보죠. 어떤 내용인지를 봐야죠. 근속기간이 0에서 4, 0에서 4까지는 1로 하고요. 5에서 9까지는 2로 하래요. 2로 하고 10에서 14까지는 3. 그 다음에 15 이상은 이면 15 이상이면 4로 하래요. 자, 이렇게 나타내 주라고 되어 있는 문제예요. 보너스를 뭐 이렇게 나타내고 보너스를 계산하는 방식을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보너스는 호봉에다가
몇을 곱하냐면 10만을 곱하래요. 10만을 곱하래요. 그게 보너스래요. 호봉이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0부터 4까지는 1호봉. 그 다음에 5부터 9까지는 2호봉. 호봉에 곱하기 10만을 써서 보너스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는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근속 기간에 따른 호봉을 구하여 보너스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속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에서부터 1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호봉을 구해야 돼요. 이 호봉을.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매치 함수를 쓸 거예요. 매치 함수라고 돼 있어요. 매치 함수가 뭔지 좀 보겠죠. 룩업, 따라갈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뭘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요 F 얘를 따라가야죠. F15. 얘를 따라가야죠. 그런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들어갈 건 뭐죠? J 16. 이건 필드 제목이에요. 여기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 얘를 다 잡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호봉을 잡으면 안 돼. 여기까지만 잡아야 돼. 여기까지만. 요거까지만 잡아야 돼요. 근속 기간 호봉을 잡는 게 아니라 이게 V룩업이 아니에요. V룩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룩업 쫓아갈 1에서부터 5까지 요 사이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잡았고요. 자, 그다음에 콤마를 할게요.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보다 작음, 보다 작음, 보다 큼, 그다음에 정확히 일치. 우선 정확히 일치는 아니죠. 사람 숫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보다 작음을 쓸 겁니다. 보다 작음. 자, 왜 보다 작음이냐면요.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4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0은 뭐예요? 0과 5니까 0과 5 아래 들어가 있죠? 작은 값이죠? 그죠? 보다 작음을 써야 됩니다. 큰 걸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보다 작음을 나타냈고요. 괄호 닫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 단추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래서 채우기로 내렸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어요? 절대값. 얘는 밑으로 하나하나 내려가도 되지만 얘는 밑으로 내려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잡아서 절대값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채우기로 내리면 각각에 해당하는 호봉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 결과 나온 곳에다가 별 들어가서 10만.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상응한 보너스를 받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거를 매치 함수를 이용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거를 V룩업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V룩업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매치 함수를 쓰지 말고요. 여기서 V룩업을 써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따라가는 건 동일해요. 널 따라가라. 그리고 잡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는 겁니다. 이건 V룩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치하고 V룩업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매치는 그 해당하는 내용만 잡으면 알아서 1, 2, 3, 4가 정해지는 겁니다. 자, 얘 또한 내려가면 안 되죠? 절대값 만들어주고. 그런 다음에 콤마. 이 중에서 내가 찾는 건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죠. 2, 콤마. 그 다음에 정확해요, 유사해요? 유사하죠? 유사하게 설정해야 되는 겁니다. 괄호 닫고 입력 단추 클릭. 결과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매치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고 V룩업 함수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장학금 비율을 좀 살펴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요. 5번 문제는 성적 순위를 구해서 1등은 100%, 2등은 90%, 3등은 80%, 나머지는 공백으로 장학금 비율의 영역을 나타내 주래요. 순위는 성적이 높은 사람이 1위로 나타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추주 함수 한번 써볼게요. 추주 함수와 랭크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할게요. 자, 는하고 우선은 랭크는 알잖아요. 우리 랭크. 그다음에 성적을 이용할 겁니다. 자, 콤마. 그다음에 다 잡아야죠. F4. 콤마. 가장 큰 게 1등이니까 내림차순 맞죠? 가로 닫고 입력 단추 클릭. 자,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내려줍니다. 우선 이렇게 100분율로 나왔는데 실제 이건 100분율이 아니라 폼에 들어갔을 때 얘는 일반으로 나타내 준다면 등수가 나온 거예요. 등수가 나온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할 겁니다. 자, 1이면 1등은 100%를 줄 거예요. 1등은 100%래요. 100%를 줄 거고 2등은 90%, 3등은 80%. 그 다음에 나머지죠. 공백이래요. 그럼 if 함수라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손가락 하나 잡아서 if 함수 3번 쓰면 되는 거지만 지금은 추주 함수를 쓸 겁니다. 추주 함수의 개념은 이렇게 이 랭크를 이용해서 이 나온 얘가 콤마 인덱스 넘버예요. 인덱스 넘버가 1이면 1에 대한 답만 쓰고 2면 2에 대한 답만 쓰고 3이면 3에 대한 답만 쓰는 거예요. 자, 1에 대한 답이 뭐예요? 100%. 큰 따옴표로 묶어서 콤마. 2에 대한 답은 뭐예요? 90%. 3에 대한 답은 뭐예요? 80%. 자, 그 다음에 4에 대한 답은 빈 공간. 자, 이제 괄호 닫을게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1등에 대한 답 100%, 2등에 대한 답 90%, 3등에 대한 답 80%, 4등에 대한 답 공백, 5등에 대한 답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류값 돼요, 오류값. 이렇게 오류값이 뜹니다. 요게 4등이고 5등, 6등, 7등은 다 오류값 떴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콤마 한 다음에 5등에 대한 답을 써주고, 콤마 6등에 대한 공백을 써주고, 그 다음에 7등까지 있으니까 7등에 대한 공백을 써주고, 괄호 닫고, 괄호는 이미 닫혀 있네요. 입력 단추 누른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내리는 거예요. 다시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여기에 이걸 다 없애요. 공백을 싹 다 없애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4등부터 7등까지는 다 오류값이죠. 이때 이 앞에다가 if error라는 걸 쓸 수 있어요. if error. 에러가 난 것에 대해서는 이 값이 있는데 에러가 난 것은 어떻게 처리한다? 콤마 공백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if error를 쓰라고 했을 땐 이렇게 하는 거고 쓰지 말라고 했을 땐 아까처럼 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공백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겠네요. 다 응용하는 겁니다. 뭐 확실하게 이게 정답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함수를 이걸 써라 했을 땐 그걸 써야 되는데 만약에 뭐 임의로 써라라고 했을 땐 이렇게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if 함수라면 너무 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나타내 봤고요. 지금 이거는 첫 번째 거는 부분합이고요. 두 번째 거는 목표값 찾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매크로를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매크로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우선 1번 문제에 대한 매크로를 좀 살펴볼게요. 1번 문제 매크로는 총 수입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출연금 더하기 공연 수입 더하기 전시 기획 더하기 대관 수입 더하기 시설 운영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해서 총 수입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잖아요. 그 결과를 나타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선은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하는 겁니다. 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을 눌러요.
자, 첫 번째 매크로 이름 총 수입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 단축키 한번 써볼까요? 단축키를 컨트롤 F. 일반적으로 컨트롤 F를 쓰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find, 뭔가를 찾을 때 쓰는 거죠. 자, 취소하고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아직 안 됐죠. 취소했으니까. 자, 컨트롤 F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뭐가 돼요? 찾기 및 바꾸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자,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한 다음에 총 수입이라고 쓰고 확인을 눌렀어요. 아, 여기다 F 눌러야죠. F 했어요. 자,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다음에는 자, 이건 썸으로 해도 관계없죠. 어차피 다 더할 거니까. 이렇게 괄호 닫습니다. 입력 단추 눌렀습니다. 그러고 나왔죠? 채우기 눌러 내렸어요. 영역이 잡히니까 이상하니까 맨 마지막만 클릭했습니다. 다시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 중지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매크로를 봤더니요. 회계 표시 형식으로 적용하는 매크로를 집어넣으래요. 회계 표시 형식으로 매크로를 지정해라. 자, 서식에서 C4에서 G10, C4에서 G10까지 이거를 홈에 보면은 회계 형식으로 나타내줘라라는 겁니다. 현재 회계 형식이 나타나 있는데 요 잡았을 때 여기를 기타 회계 형식의 형태가 아니라 여기에서 요 회계 형식을 앞에 원단위 구분기를 원단위 표현을 해줘라 이 얘기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 셀이나 선택한 상태에서 개발 도구에 들어갔고 매크로 기록. 자, 여기다가는 서식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이러고서 확인을 할게요. 자, 이제 영역을 잡고 여기까지죠. G12, 10까지라고 문제에 돼 있어요. C4에서 G10까지. 홈에 들어가서 이걸 잡아서 회계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내 준 거죠. 자, 이런 다음에 맨 마지막 영역 선택했고요. 이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글씨가 다 보이게 해줬습니다. 자, 이제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를 할게요. 기록 중지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에 있는 이 삽입이라는 걸 썼었는데 이 문제에서는 기본 도형을 쓰라고 돼 있어요. J3에서 J5, J3에서 J5까지.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의 도형에서 십자형을 쓰라고 돼 있습니다. 십자형 선택하고 자,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자, 얘는 바로 매크로 지정이 안 나와요. 도형에서는. 자, 여기에다가 총수입이라고 쓰래요. 총수입. 기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홈에 들어가서 글자는 그렇다 치고 가운데 가로 세로 가운데 정도는 해주자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매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일반 셀에서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했을 때 매크로 지정이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도형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매크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총수입을 선택하고 확인한 겁니다. 바깥에 아무데나 클릭. 자, 이 총수입은 다 잡고 델키를 눌러서 지워버리고 얘도 일반 형태인 숫자로 바꿔줄게요. 홈에 가서 일반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만 설정하겠습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만 누를게요. 이렇게 해줬어요. 자, 총수입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누르면 결과가 바로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육각형인데요. J7에서 J9래요. J7에서 J9까지. 자,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에서 육각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육각형 Alt 누른 다음에 클릭 드래그. 마우스 먼저 놓고 Alt 놨습니다. 자, 여기에다가는 서식이라고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쓰고 자, 홈에 가서 가로 세로 다 가운데로 좀 해줄게요. 오른쪽 클릭. 자, 매크로를 지정해야죠. 서식을 지정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아무데나 클릭한 상태에서 서식을 누르면 이렇게 회계 형식으로 바뀌는 원화기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는 매크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어려움 없겠죠?
자, 이제 차트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차트를 우리가 수정하는 걸 조금 더 ITQ 엑셀에서도 우리가 차트를 하긴 하지만 좀 수정하는 걸 조금 더 보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제상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자,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하고 이건 조금 위로 올릴게요. 위로 올려놓고 위로 올리면 이제 얘는 보여줘도 관계없겠죠? 네, 보여지게 하고 조금 더 크게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수량이 하나뿐이 없네요. 지금 수량하고 수익 금액도 포함해서 잡아야 돼요. 자, 클릭, 차트 영역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데이터 선택을 누를 거예요. 자, 데이터 선택 눌렀을 때 지금 두 가지만 잡혀 있는데 하나를 더 잡자 이거죠. 수익 금액까지 얘까지 잡겠다 이거예요. 그럼 잡아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클릭해 놓고 컨트롤 누르고 이거 다 잡아야죠. 요거 추가로 해도 됩니다. 이거 추가로 해서 추가를 눌러요. 계열 이름은 뭐죠? 수익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계열 값은 뭐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때 이게 여기 남으면 안 돼요. 이 앞에 여기 1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지워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 수익 금액을 잡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뭔지 아니까 다 지워버려요. 다 지워버리고 여기를 수입 월 컨트롤 눌러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수량 컨트롤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수익 금액까지 다 잡고 마우스 먼저 놓고 컨트롤 누른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했어요. 자, 얘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차트 종류 변경을 할 건데 그럼 창이 이렇게 떠요. 그 중에서 맨 밑에 혼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혼합을 누르는 거예요. 둘 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수입이 꺾은 선형이듯이 수량 또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표식이 있는 둘 다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었으면 좋겠고 지금 잘 보니까 수익 금액의 데이터 계열은 보조축을 하래요. 수익 금액의 데이터는 보조축. 왼쪽이 기본축이고요. 오른쪽이 보조축이에요. 이걸 체크를 해서 보조축으로 만들어줘라. 이 얘기입니다. 자, 확인을 할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수익 금액의 데이터 계열은 보조축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지정하고 했죠. 눈금의 표시 단위는 1000으로 지정하라 그랬습니다. 이 눈금의 단위를 자, 클릭했고요. 마우스 오른 자 1000이라고 글씨가 나오면서 뒤에 숫자 3개가 3개가 사라지는 거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차트 영역 서식 들어갈게요. 오른쪽에 창이 뜰 겁니다. 자, 차트 영역 서식 말고요. 클릭하고 오른쪽 클릭해서 축서식으로 가야죠. 축서식으로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밑에 보면 표시 단위가 없죠. 표시 단위 말고 표시 형식으로 가서 배기 형식 맞고요. 추가 뭐 할 거 없고 여기를 글씨 값으로 바꿀 수 있는데 텍스트 옵션 아니고 축 옵션이 맞고요. 크기 및 속성 아니고요. 예, 여기가 맞고 가로축 교차 아니고요. 눈금 볼게요. 눈금이 아닌가요? 네, 데이터 레이블 레이블도 아니고 배기 형태 아니고 기호 아니고 잠시만요. 천 단위로 만들 거니까 텍스트 옵션, 텍스트 채우기, 텍스트 윤곽 아니고요. 맨 첫 번째 거 축 옵션, 축 옵션에서 단위값 아니고요. 표시 단위 아니고 자동. 여기를 천 단위로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나올 텐데 왜 눈에 안 보일까요?
음, 단위값을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자동이 아니라 축값, 단위, 표시 단위. 눈금은 아니고요. 표시 형식은 이걸 회계로 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자릿수 아니고 기호도 아니고 서식추가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아이고. 요거를 찾았어요. 표시 단위가 맞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안 보였어요. 자, 오른쪽으로 갔습니다. 표시 단위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눌러서 1000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뒤에 0, 3개가 사라지죠. 아이고, 요거 찾았던 거예요, 요거. 자, 1000이 글씨가 새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선택하고요. 이 텍스트 방향을 이거를 가로로 해주면 바뀌어요. 이렇게 가로로. 됐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요 축의 제목을 쓸 수 있어요. 요거는 차트 디자인에 가서요. 데이터 요소 추가해서 여기 보면은 축 제목이라는 거 있죠. 축 제목에 기본 세로라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생겼죠. 얘도 세로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텍스트 방향을 이렇게 가로로 만들어주면 수직이니까 이거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해야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이름을 적어보면 수량으로 적으라고 돼 있으니까 수량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거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범례. 범례의 위치를 바꿀 수 있죠. 아래쪽으로 내리래요. 이거를 아래쪽으로 내려서 아래쪽 수량과 수익 금액이 나타났고요. 자, 왼쪽에 보면 단위가 틀린데 수량의 단위가 틀린데 얘가 만부터 시작해서 4만으로 하래요. 자, 클릭했습니다. 오른쪽 클릭 축 서식에 갔을 때 여기 바뀌죠. 최소값이 0이 아니라 이거를 만으로 바꾸래요. 이렇게 엔터를 한번 칠게요. 자, 바뀌어서 나타내 줬습니다. 자, 오른쪽은 뭐 변화 없고요. 자, 나타내 준 거죠. 자, 차트 제목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차트 요소 추가해서 축 제목. 요거는 축 제목이 아니라 맨 위에 있는 거죠. 요런 축 제목이 아니고 축이 아니라 제목이니까 차트 제목이죠. 차트 제목에 위로 해야 됩니다. 이거 가운데로 하면 그림명이 포함돼 버려요. 차트 위로 해서 이렇게 설정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글씨체나 이런 것들은 다 바꾸는 거 알고 있죠? 홈에 가서 그다음에 서식에 가서 뭐 집어넣을 게 있으면 집어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을 나타낼 수도 있다. 자, 보조축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축처럼 제목을 쓰고 싶다. 그러면 차트 디자인에 요소추가 들어가서 축 제목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으니까 보조 세로 축 하면 나오죠? 여기서 얘 또한 세로로 만들어서 내용을 써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수익 금액이라고 돼 있어서 수입 금액이라고 해서 이 숫자가 뭐에 대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한번 살펴봤고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는 세 번째 시간 배운 내용은 뭐였죠? 분석 작업 부분에서 분석 작업 이건 아니었고요. 아까 뭐 배웠었죠? 기본 모의고사 3회에서 데이터 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시나리오가 뭔지, 그 다음에 데이터 표 조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